네, 교재는 215페이지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나갈 건데, 자, 일단 칼리에서 여기 SQL 인젝션 쪽 보면은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빼놓고는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일단 SQL 인젝션, 그 get 서치, 이거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고, 보안 레벨을 일단 노우로 하셔야죠. 먼저 취약점이 있는 환경에서 해야 되니까. 자, 일단 SQL 인젝션 공격 단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순서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웹페이지를 파악하라는 얘기는 주로 이제 이런 거 이제 확인하시라는 얘기지. HTTP 메서드가 뭐 게시냐 또는 포스트냐 그런 거 파악하시고 또 이 웹페이지는 리플렉티드 방식으로 응답을 주는 거냐 아니면 스토어드 방식으로 주는 거냐 이런 거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변수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HTTP 메서드가 계시면 이거는 어디서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URL에서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HTTP 메서드가 포스트 방식의 페이지라면 바디 쪽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바디 쪽에서 확인하려면은 뭐 와이어샤크를 캡처를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실습 환경에서는 버프슈트로 그냥 인터셉트 하면은 바로 보일 거 아니야 바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젝션 하기 위한 입력 박스 이런 게 있는지 또는 URL에 변수가 있는지 그 URL의 변수 값이 뭔지 변수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페이 소스는 당연히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시나리오 가지고 이거 요거 한번 파악해 보면은 제목에도 get이 나와 있지만, 그죠? 이걸로 파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아니다. 마우스 우클릭 먼저 해봐. 페이지 소스, 뷰 페이지 소스. 그러면 51번 라인부터 보시면은 여기 있죠. 네, 현재 이 페이지에 PHP 파일 이름이 있고, 경로라 이름. 그러니까 메소드가 뭐로 되어 있어요? get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알 수가 있죠. 그럼 페이지 소스는 잠깐 닫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입력 박스가 있는데, 뭐 영화 검색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일단 영화 중에 아이론맨이 있거든요. 아이언맨. 그래서 아이론 한 칸 띄고 맨, 서치를 눌러주시면. 자, URL 보니까 URL에 타이틀 변수가 있고 액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틀 변수에는 지금 입력한 영화 제목,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액션은 아마 이거 서치 눌렀을 때 들어가는 거 같죠. 자, 일단 URL만 봐도 얘는 HTTP 메서드가 뭐예요? get이죠, get. 네, get입니다. 그리고 어, 입력 박스에다가 아이언맨 넣고 서치해서 뭔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리플렉티드 방식으로 준 겁니까? 스토어드 방식으로 준 겁니까? 아마도. 스토어드 방식이 되겠지. 이 아이언맨 입력했다고 이 아이언맨이 온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이 아이언맨 말고도 뒤에 더 있잖아. 그럼 아마도 이 뭔가 저장된 그런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조회해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 자체는 스토어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응답을 준 거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랑 변수 이런 거는 이 객방식이니까 URL에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URL. 만약에 포스트 방식이라면 한번 여기 SQL 인젝션 포스트 서치로 한번 가보실래요? 세 번째 겁니다. 시나리오. 그럼 얘는 여기다가 아이언맨 입력하고 서치를 하시면 일단 응답은 받았는데 URL 보니까 뭐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이거 포스트 방식이죠. 그리고 페이지 소스 마우스 클릭해서 보시면 아니면 컨트롤 U 55번 라인 보니까 여기 해당 페이지의 경로란 파일명, 그다음에 메서드 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포스트 방식은 파라미터 변수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버프슈트로 한번 해보세요. 인터셉트 이즈 오프 이거 클릭하면 온 되죠? 네, 여기다가 영화, 뭐 아이언맨 입력해서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가장 짧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 입력하고 서치를 누르면 여기 버퍼쇼트로 인터셉트 되잖아요. 그럼 포스트 방식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바디 쪽에 파라메터 보이죠? 타이틀 변수란 변수값, 액션 변수란 변수값. 인터셉트 꺼주시고 다시 첫 번째 시나리오로 오세요. SQL 인젝션, get search. 그 다음에 입력 박스가 있죠. 입력 박스가 있고 또 URL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막 SQL 인젝션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걸 파악해야지 내가 어디다가 인젝션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인젝션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QL 취약점 확인인데, 원래는 여기 SQL 그냥 취약점이 안 되지. SQL 인젝션 취약점 확인인데, 짧게 SQL 취약점을 하자. 이게 일단 뭐냐면은, 신텍스 오류 여부, 요거를 확인하시래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비합에서 그 MySQL 지금 접속되어 있으시죠? 네, 접속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접속하시면 돼요. MySQL, 마이너스 루트 계정, 마이너스 P. 패스워드는 버그입니다. 비우지. 자, 이 MySQL에서 뭐 대충 이렇게 입력하고 세미콜론하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에러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뭐 SQL 신텍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말 그대로 뭐야? 있지도 않는 MySQL 명령을 입력했거나 아니면 뭐, 그 따옴표, 뭐, 기호 이런 게 틀렸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러한 오류, SQL 신텍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런 응답이 이제 문자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웹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무비에다가 뭐 ABCD하고 엔터하면은 이거는 아마도 신텍스 오류는 안 뜰 거고 뭐 이런 영어 없습니다. 뭐 이러한 문자열이 응답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따옴표 한번 넣어보실래요? 작은 따옴표. 자, 작은 따옴표 넣고 서치를 누르면, 자, 보니까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SQL 신텍스 오류 에러를 응답받지 않았나요? 응. 이 페이소스로 보면은, 이 응답이 82번 라인에 있네요,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잘려서 나오니? 82번 라인 맨 밑에 있나요? 응. 이거 안 잘하죠? 82번 맨 마지막 라인에 에러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응. 이렇게 이제 MySQL 신텍스 오류 문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넣었을 때 저쪽에서 이제 웹서버가 받아서 그 SQL 커리문을 이용해가지고 저기 MySQL한테 보낸 거잖아, 작은 따옴표를. 근데 MySQL이 작은 따옴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신텍스 오류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그대로 웹서버한테 주고 웹서버가 누구한테? 클라이언트 또는 공격자한테 그대로 응답을 주잖아. 그러니까 브라우저상에 이게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QL 신텍스 오류가 응답으로 오면은 100%는 아니겠지만 SQL 인젝션의 예, 타겟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저런 오류 메시지조차 어떻게 응답으로 주잖아. 그러면 SQL 인젝션 공격의 타겟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100%는 아니겠지만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텍스 오류 먼저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하실 게 MySQL 그 질의 명령 확인, 즉, 그 SQL 커리문 있죠. 이거 좀 변경할까요? SQL 커리문이라고 하죠. SQL 커리문 이런 거를 한번 좀 확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파악.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이론맨 입력하고 서치를 누르면 영어 검색이 되잖아. 그러면 웹서버가 아이론맨을 타이틀 변수값으로 받아서
그 SQL 쿼리문에 넣어가지고 이제 저기 MySQL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웹서버 저 웹페이지에는 이 SQL 쿼리문이 어떤 걸로 시작이 되어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걸 조회해서 응답을 주니까 셀렉트로 되어 있겠지. 그치? 네. 그리고 셀렉트 그리고 뭐 에스터리스크라고 치고 프롬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비합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다 이미 봤잖아요. 전 시간에. 그럼 이거 영어 검색은 어디 테이블입니까? 네, 모비스 테이블에서 검색한 거 아닐까? 그치? 아, 물론 우리야 미리 다 봤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을 알지만 실제는 처음부터는 모르죠. 찾아야지.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셀렉트 에스터리스크 프롬 모비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더 좀 깊게 보자면 웨어가 있겠지. 그리고 뭘 검색할까? 어, 봐봐, 이거 미리 봐보지 뭐. 자, 여기서 일줄 B와 이 아이 이동할게요. 이동해서 쇼 테이블스에서 보면은 모비스 있잖아요. 그건 셀렉트 별 프롬 네, 모비스. 이 타이틀을 웨어 조건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 같지 않아? 그치? 영화 검색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마 컬럼이 저기 지금 우리는 타이틀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치? 타이틀이고 여기 안에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론맨을 다 입력하지 말고 아이론만 입력하고 한번 서치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도 나오죠. 그리고 맨. 자, 맨 하니까 맨 세 개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 웨어에 뭐가 하나 더 있다고 보셔야지. 라이크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라이크. 네? 라이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지 않을까,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무비스라고 한 테이블은 이미 이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한 거지. 이제 실제 다른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해? 요거는 우리가 찾아야지. 그치? 이거는 SQL 인젝션 통해서 찾아야지.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를 검색하는 사이트니까, 페이지니까, 이렇게 셀렉트로 어디 테이블에, 자, 웨어 라이크를 통해서, 뭐를 검색하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시면, 순조롭게 이제 SQL 인젝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파악 없이 하면 힘들겠지. 네. 그리고 뭘 파악을 하는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젝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 인젝션 위치. 자, 그럼 이 페이지는 어디다 인젝션 하면 돼, 그냥? 여기 입력 박스 있잖아. 음, 입력 박스가 있고, 또 어디도 되죠? URL에 이게 겟방식이니까 타이틀 변수. 어차피 여기다 입력하는 거는 타이틀 변수 값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입력 박스도 있고, 타이틀 변수 값도 있고. 만약에 포스트 방식이면 어떻게? 입력 박스도 있고, 버퍼슈트 통해서 바디에다가 이렇게 인젝션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인젝션 위치를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야, 중요한 거. 참 인젝션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응? 왜냐면은 이 웨어라고 녀석이 어때요? 참이면은 뭔가가 결과가 나오잖아. 거짓이면 안 나오고. 그러면 우리 무조건 참을 만드는 녀석이 뭐였죠? 5월 1은 1이다. 이게 무조건 참 아니야? 앞에는 거짓일지라도 어? 5월 1일 5월 1은 1이다가 있다면 무조건 참이 되잖아. 뭐 1은 1이다 하든 2는 2다 하든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알아서. 웬만하면 숫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문자보다는. 네. 그래서 참 인젝션 코드를 파악하셔야 돼. 네, 참 인젝션.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솔직히. 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커리문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 참 인젝션 코드 제작하는 거, 요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게 다 됐다면 그다음부터는 금방 끝나. 왜냐면 어차피 정해진 대로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게 숙달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금방 끝나더라.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웹페이지와 연동된 테이블의 컬럼 개수 찾는 거. 그리고 유니온, 셀렉트, 올, 1, 2, 3, 4 하다 보면 나오잖아, 컬럼 개수. 그럼 이제 컬럼 개수 찾았어. 그러면 각각의 이제 컬럼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조회할 수 있지. 조회해서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자, 이거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뭐부터 만들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테이블 만들죠. 그 다음에 테이블 만들면서 컬럼 다 만들죠. 컬럼까지 다 됐으면 뭐야? 각각의 컬럼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공격은 똑같죠.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찾아야죠. 그 다음에 테이블 찾아야 되고, 컬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단계랑 어때요? 똑같죠. 하는 행위만 다르지.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찾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어디서 찾으면 다 나옵니까? 요거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타 테이블 거기에 스키마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에 다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죠. 거기에 테이블 스키마랑 테이블 네임 컬럼에서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아니, 컬럼. 해당 테이블의 컬럼은 또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즈 테이블에 이 컬럼 네임에 있잖아요. 그죠? 컬럼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그럼 이제 컬럼까지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 컬럼 안에 저장된 데이터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메모장이 만들어 놨었는데 혹시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 여기다 좀 만들어 놓을까요?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 점. 자, 요게 요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점 테이블이죠. 그다음에 컬럼 이름, 스키마 네임. 자, 메모장에 만들어놔야지 좀 더 편합니다. 네, 테이블스에는 테이블 언더바 스키마, 네, 테이블 언더바 네임.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즈 테이블에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컬럼 네임. 자, 이렇게 그 SQL 인젝션 예제 나갈 때는 요거를 미리 메모장에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해요. 이거 안 만들어 놓고 하면 이거 일일이 다 언제 입력하고 있냐, 그지? 그러니까 좀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실래요? 그리고 원래 전 시간에 다 원래 만들어 놨었잖아, 그죠? 자, 그래서 SQL 인젝션 진행할 때는 요거를 활용해야 되니까 뭐 적당히 어디다 좀 저장 좀 해놓으세요. 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SQL 인젝션이라고 해서 저장 좀 해놓고 이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 네, 준비해놨어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찾고, 아니, 먼저 컬럼 개수 찾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찾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찾고, 그 다음에 해당 테이블의 컬럼 이름 찾고, 컬럼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안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시나리오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서치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서치를 누르면 어때요? 모든 영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개방식이라 위에 타이틀 보면은 타이틀 변수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검색에다가 ABC 입력하고 서치를 누르면 네, 뭐라고 나옵니까? No movies were found. 그러니까 이러한 영화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이러한 문자들이 이렇게 응답이 오고. 여기 타이틀 변수 ABC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이론까지만 입력하고 서치를 누르면 아이론, 네, 아이언맨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만약 A하고 서치 누르면 A가 들어간 영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SQL 쿼리문의 시작은 뭐로 되어 있다? 셀렉트로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을 검색을 하는 거 같고, 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라이크도 아마 썼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변수값을 받아서 그거를 검색 조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인젝션이 되는 변수가 어디예요? 타이틀 변수가 인젝션이 되는 변수값이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젝션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여기 입력 박스에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SQL 인젝션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작은 따옴표 넣고 한번 서치해 보실래요? 네, 그럼 SQL 신텍스 오류가 나오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작은 따옴표 넣어서 이렇게 SQL 신텍스 오류가 일단 이렇게 오면은 SQL 인젝션에 취약한 그런 웹서버이긴 한데 뭐 100% 공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이제 할 줄 아셔야 되냐면은 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냐? 어디 신텍스가 틀렸는지. 이거 뭐가 틀렸다는 것 같아? 이거를 이제 아시면은 금방 끝나. 자, 여기 쌍으로 된 이 작은 따옴표는 그냥 얘가 이 문자열로 응답해 줄 때 어디가 틀렸어요라고 알려주기 위한 뭐야, 작은 따옴표 알겠지? 그러면은 얘를 결국에 빼면은 우리가 입력한 작은 따옴표가 이 퍼센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이 됐다는 얘기지. 응? 근데 이게 지금 신텍스 오류를 발생을 시켰대. 왜 그럴까요? 그치? SQL 쿼리문 보면은 셀렉트 이렇게 시작이 될 건데 아마 여기 앞에 따옴표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응?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따옴표가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이게 여기다 작은 따옴표를 넣고 서치를 누르면 타이틀 변수값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서 가잖아. 그죠? 그러면은 SQL 쿼리문에 아마도 웨어 이쪽에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여기도 아마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솔직히 얘는 뭐 볼 필요 없고. 그럼 여기에 따옴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따옴표 열고 닫아버리니까 결국에 요 하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따 SQL 쿼리물 보면 확실하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신텍스 오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입력한 이 따옴표 때문에 그 신텍스 오류가 발생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따옴표를 열었으니 닫아야 되지. 어디를 닫아야 되고 어디를 열고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그리고 이 따옴표는 뭐라고요? 마지막 이 바깥에 있는 따옴표는 그냥 이 문자열로 그냥 알려주는 거야. 요게 잘못됐다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따옴표 하나 넣게 됨으로써 작은 따옴표 하나가 남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작은 따옴표 두 개 한번 넣어볼까요? 두 개? 자, 두 개 넣고 서치 누르니까 이번에 어때요? 신텍스 오류 안 뜨지 않아? 왜 안 뜰 것 같아? 작은 따옴표 두 개 넣으니까 자, 여기는 좀 이렇게 띄워놓을게. 작은 따옴표 두 개 넣으면 어때요? 열어놓은 거 닫고, 열어놓은 거 그러니까 열린 거 닫고, 열린 거 닫아서 오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작은 따옴표 세 개 넣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시 신텍스 오류 나오겠지? 그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지. 또 이게 작은 따옴표 오류 하나 나오잖아. 그치? 작은 따옴표 4개 넣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네. 5개 넣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때? 또 오류 나오지. 그러면 오류 보면 어때요? 똑같잖아, 이거.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 넣었을 때 오류 나죠. 2개 넣었을 때 오류 안 나죠. 3개 넣었을 때 오류 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작은 따옴표가 홀수면 작은 따옴표가 열리고 안 닫혔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된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니까 이 작은 따옴표를 인젝션하는 이유는 이런 신텍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는지 없는지,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이 SQL 쿼리물에 있는 작은 따옴표, 어? 요거의 개수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일단은 저희는 좀 쉽게 좀 하기 위해서 비압에 가셔가지고요. 그 시나리오가 뭐냐? SQL 언더바 1.php. 자, 비압에서 여기 HTTP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 그 바에 따따따의 비압에서 VIP, 아니다, 캐수로 SQLi 언더바 1.php인데, 그래, 다운표 열고 달러 SQL 하고 엔터 하시면 그 SQL 쿼리문 아마 나올 거예요. 음. 자, 열었어요? 자, 그럼 SQL 쿼리문을 열었으면 메모장에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자, 그럼 저희가 이 원본은 위에다 냅두고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연습할 때는 위에다 원본을 냅두고, 밑에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자, 저희가 좀 전에 처음에 ABC 넣어봤지. 그 ABC를 입력하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어? 여기에. 그러니까 ABC라고 한 영어는 없죠. 그 다음에 아이론맨 입력해봤지? 아이론맨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론도 입력해봤죠? 그 아이론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크니까 어떻게 해? 아이론만 있어도 검색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아까 A도 입력해봤지? A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A가 들어간 영화 다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를 넣었어요, 작은 따옴표. 자, 작은 따옴표를 넣으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작은 따옴표 넣고 서치를 누르면 출력됐던 이 오류 메시지,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작은 따옴표를 입력해서 보내면 작은 따옴표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기존에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걸 어떻게 이게 닫아버리지. 그러면 SQL 쿼리물에 있는 이 작은 따옴표가 어떻게? 혼자 외롭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는 거지. 요게 잘못됐다고. 여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근데 작은 따옴표를 2개 넣었어. 작은 따옴표 2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기존 따옴표가 있고 우리가 넣은 걸로 닫아버리고 우리가 인젝션한 걸 열고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신텍스 오류는 없잖아. 그치? 음. 자,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서치 눌러보세요. 자, 한 칸 띄고 서치 누르면 이게 하나 이제 어떻게 공백이잖아. 그럼 타이틀 변수도 보면 플러스로 되어 있지 않아? 이 URL 상에서 이제 공백은 플러스거든?
그럼 영화 보면은 이렇게 단어마다 한 칸씩 띄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SQL 쿼리만 있으면 우리가 한 칸 띄고 서치를 누르면 여기 한 칸 띈 걸로 들어가는 거지, 공백이. 근데 영화 단어마다 한 칸씩 띄어져 있으니까 네, 다 나오는 거고. 공백 두 번, 스페이스바 두 번 하고 서치. 영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면은 영화 보면은 두 칸 띄어져 있는 거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두 칸 띄면은 여기 두 칸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작은 따옴표는 아까 전에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큰 따옴표 한번 넣어볼까요? 큰 따옴표. 큰 따옴표하고 서치하면은 뭐라고 나오죠? 영어 없다고 나오죠? 왜냐면 큰 따옴표 넣으면은 큰 따옴표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작은 따옴표 안에 잘 들어갔으니까 영화 검색으로 되겠죠. 근데 큰 따옴표가 들어간 영화는 없으니까 이런 영화 없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1, 5월, 1은 1이다. 그리고 일단 이걸 넣는다고 해보죠. 자, 요거를 인젝션 하게 되면은 이쪽에 들어가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그냥 영화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이런 영화 없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아니다. 여기다가 이제 작은 따옴표를 넣을 거예요. 작은 따옴표. 봐보세요. 1 작은 따옴표, 5할 1은 1이다. 이렇게 될 건데, 이걸 인젝션 하면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인젝션은 1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얘를 닫아버렸죠? 그럼 5할 1은 1이다. 그러면 무조건 참이죠. 참이지만, 이게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가 문제가 있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인젝션 하게 되면은 신텍스 오류 나잖아. 왜냐면은 요거 때문에 신텍스 오류 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뒤에 이제 샵을 넣자는 얘기야, 샵. 그럼 샵은 주석 처리잖아요. 그럼 요걸 인젝션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인젝션한 1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이게 일단 닫아졌죠? 그리고 5할은 111이다. 무조건 참이죠? 아, 그리고 여기 샵이니까 뒤에 거 어떻게 되죠? 요거 주석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젝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영화 일단 나올 거예요. 왜 참이니까. 그럼 지금 뭘 찾은 거죠? 참 인젝션 코드를 찾은 거죠. 어? 이해되고 계십니까, 이거? 그리고 앞에 1인데 요거를 뭐 다른 걸로 또 바꿔봐요. A로 바꿔서 한번 더 보실래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뭐가 있든 관계없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거짓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무조건 참이 되니까 모든 영화 다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누가 이렇게 넣어? 거짓을 일부러. 이렇게 넣으면은 거짓이잖아, 그치? 거짓이니까 영화 나와요, 안 나와요? 영화 안 나오겠죠? 이런 영화 없어.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우리는 늘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참을 넣으면 참을 넣지 거짓을 늘 리가 없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일부러? and 1은 1이다 샵. 자, 만약에 and로 넣는다면 음? 이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닫아버리죠? 다운표로. 근데 and 참. 근데 앞에 거 거짓이잖아, 어차피. 근데 and 참 해봤자 결국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이 되니까 이거는 인젝션 해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영화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젝션 할 때 엔드 참 이렇게 넣을 일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넣으면 바보죠. 아, 물론 가끔 필요한 경우, 가끔 엔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엔드 참을 넣으면 안 되지. 앞에 게 무조건 거짓일 텐데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5월 1은 1 치트키라고 했잖아. 무조건 참을 만들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 샵을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뒤에 이걸로 주석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잘 파악하시면 돼. 다운표가 열렸으면 다운표를 닫아야 되겠구나.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컬럼 개수부터 찾아볼까요? 이- 이런 거 좀 이따가 복습할 때 한번 다 해보세요. 교재 보시면서. 음. 자, 그럼 SQL 인젝션 진행할 건데, 자,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지? 컬럼 개수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죠? 컬럼 개수. 그래서, 작은 따옴표 유니온, 셀렉트, 올, 1, 샵, 이렇게 이제 인젝션 할 거예요. 아, 일단 보세요. 제가 먼저 다 하고 나서 좀 더 시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때 하세요. 같이 하면, 저랑 같이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왜냐면 인젝션 할 게 많은데 저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번 쭉 한번 리뷰 한번 하고 여러분들 한번 교재 보면서 복습하는 걸로. 자, 요거는 인젝션 할 건데 그럼 이거 인젝션 하면 어디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지? 네, 그러면은 다운표로 닫아버렸어요, 이거. 그러면 신텍스 이상 없죠? 그리고 유니온, 셀렉트, 올 1인데 요게 지금 컬럼 개수가 우리 하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겠죠? 네,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젝션 하면은 네, 뭐라고 나오죠? 아, 거짓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컬럼 개수가 다르죠? 네. 컬럼 개수가 다르니까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유니온 사용할 때 컬럼 개수 앞에 셀렉터랑 뒤에 셀렉터랑 컬럼 개수가 다르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Different number of columns.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컬럼이 하나짜리는 없을 거니까 솔직히 일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좀 이따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다 미리 만들어 놔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젝션 하는 거야. 음. 자, 보니까 얘도 컬럼 개수 두 개가 아닌 것 같아. 네, 세 개가 아닌 것 같아. 네 개가 아닌 것 같고, 네, 다섯 개도 아니고, 네, 여섯 개도 아닌 거. 네, 그 다음에, 일곱 개인 것 같아. 컬럼 개수가 일곱 개니까 영화도 나오고, 일단 밑에 2, 3, 5, 4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여덟 개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덟 개는 뭐를 컬럼 개수를 그렇게 찾았는데, 여덟 개 하면 또 그 컬럼 개수가 다르다.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네.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컬럼 개수를 찾았는데, 굳이 이 영화까지 나올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근데 이 영화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서치를 누르면 모든 영화가 다 나왔었죠?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젝션이 되면은, 이거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보낸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다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다가, 이 영화 제목에서 안 쓰는 문자를 하나 이용할까요? 숫자 영어 없지. 자, 그래서 영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영화 제목에 이 0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네, 뭐만 나오죠? 딱 우리가 원하는 컬럼만 나오죠. 0 말고도 뭐로 해도 돼? 1로 해도 되지. 영화 제목이 없는 문자만 넣으면 되잖아. 만약에 여기다가 앞에다 0이 아니라 i라고 입력하면 다 나오구나. 퍼센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아이론맨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언맨하고 같이 나오겠지.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깔끔하게 이 컬럼만 나오게끔 하려면 이 영화 타이틀 제목에 없는 문자를 앞에 넣어주시면은 그런 영화는 없으니까 컬럼 번호만 나올 거 아니야, 깔끔하게. 그치? 이해돼? 만약에 이거를
음, IR 하면은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젝션 되니까 욕을 찾을 거 아니야, 라이크로. 어? 잘 안 나오죠? 아이언맨. 근데 여기다 퍼센트 넣으면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인젝션 되니까 되지 않을까? 아이언맨 나오지 않나? 아이언맨 나오잖아, 그지?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보세요. 콜럼 개수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2, 3, 5, 4. 근데 위에 영화 제목은 굳이 자리만 차지하니까 우리는 안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 영화 제목이 없는 문자를 하나 넣으시라는 얘기야. 그 0으로 넣으시면 그 0이 들어간 영화는 없으니까 깔끔하게 2, 3, 5, 4 요거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통해서 뭘 찾았어요? 컬럼? 컬럼을 찾았잖아. 2, 3, 5, 4. 즉, 2, 3, 5, 4가 뭘 의미하는 거죠? 모비스 테이블, 모비스 테이블에 2번, 3번, 4번, 5번 컬럼 내용이 지금 출력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어? 2, 3, 5, 4 이런 식으로 2번 컬럼, 3번 컬럼, 5번 컬럼, 4번 컬럼 내용이 여기에 출력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그 MySQL 내장 함수 기본적인 몇 가지 이용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 2번 컬럼 자리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다음에 3번 컬럼의 유저 이름 그다음에 4번 컬럼의 시스템 유저 이름 그러니까 유저 계정 그다음에 5번 컬럼에는 MySQL 버전 이런 거를 한번 출력하도록 어디다가 2, 3, 4, 5에다가 그러면 어때요? 비하 그다음에 3이 뭐냐? 유저 현재 접속한 계정 MySQL 버전 그다음에 시스템 유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뭘 찾았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 찾지 않았나요? 컬럼 개수 찾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바로 찾았잖아. 네, 근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자 이게 이제 앞으로 형식이야. 아시겠지? 이거를 복사해서 바꾼 다음에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여기서 찾아도 되죠?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타 테이블에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from 그의 샵 그다음에 2번 컬럼 자리에다가 스키마 네임 컬럼 내용을 출력 자,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 봐봐. 데이터베이스는 2번 컬럼에 4개 나오지 않아? 여기서도 비합 찾았죠? 네, 비합 말고도 다른 것도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름 찾았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름 찾았으면은 예, 뭐 찾아야 돼, 이제? 테이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테이블? 어? 그럼 테이블은, 자, 이게 이제 형식이죠. 바꾸신 다음에 테이블은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스라고 한 테이블에서 찾으면 되잖아. 그럼 복사해서 여기다가 프롬 넣어주시고, 샵. 그 다음에 2번, 3번 콜럼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테이블 이름 나오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 2번, 3번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 자, 하니까 어때요? 2번 콜럼 자리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3번 콜럼 자리에는 테이블 이름 나오죠.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 그다음에 비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 그다음에 드루파 어쩌고저쩌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 그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예제에서는 비합 보는 거잖아. 그죠? 비합 찾는 거잖아. 그래서 비합의 히어로즈나 또는 유저스를 찾으면 되죠. 유저스 테이블은 관리자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고 히어로즈 테이블에는 그 뭐 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게 저장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그러니까 공격자들은 이 유저스 테이블 아니면 히어로즈 테이블에 이렇게 볼 일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음.
자, 근데 이때 비압의 테이블만 좀 이쁘장하게 나오게끔 하고 싶대. 그러면은 요 형식을 일단 지킨 다음에 일단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단은 처음에는 리미트로도 할 수가 있죠. 리미트. 네, 리미트로 하면 이게 몇 번째냐? 얘가 열 몇 개니까 뭐 10개에서 20개 보여줘. 이게 기억나시죠? 10번째 행 기준으로 20개 보여줘. 이때 행은 0번째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어, 뭐야? 나왔네. 20, 20, 10, 15. 그럼 여기 나왔네요. 그죠? 15, 16, 17. 17하고 테이블 5개니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딱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쵸. 이렇게 5개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리미트로도 할 수 있지만 더 편한 방법이 뭐예요, 지금은? 웨어로 이제 하면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무조건 리미트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자, 그 웨어를 통해서 조건을 어떤 걸로 거느냐? 테이블 스키마로 걸면 되죠. 그 테이블 스키마가 뭐, 비어있는 거, 위에 샵.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찾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까지 찾았어. 자, 그럼 이거 유저스 테이블의 컬럼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저스 테이블. 자, 그 형식 갖고 오신 다음에, 네, 컬럼은 인포메이션 스키마 데이터베이스에 컬럼즈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프롬, 어, 샵 붙여 놓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메모장에다 왜 만드시라는지 아시겠지? 예. 엄청 편하잖아. 그리고 2354니까 234에다가 넣으면 되겠네. 복사해서 234 드래그해서 이제 붙여넣기 덮어쓰기를 하면 편하잖아. 예. 끝.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 컬럼들이 다 나오겠죠, 이렇게? 그거 너무 많잖아.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리미트로 할 수도 있겠지. 만약 리미트로 한다면, 리미트 170, 20개 보여줘. 리미트도 한번 해봐야 알겠죠? 복습할 때. 왜냐면은 어떤 예제는 리미트를 쓸 수밖에 없는 예제도 있거든. 되게 많네요. 그죠? 컬럼들이니까. 비합 나왔네. 170였지. 71, 72, 73, 74, 75, 76, 7 이거 몇으로 하면 되냐? 177, 6? 6으로 하면 되나? 일단 6으로 하고 176, 20개 보여줘. 7로 해야 되겠다. 아니, 꼭 이게 이쁘게 안 나와도 되긴 하는데, 예. 예, 그 여기서부터 나오네. 20개면 부족하겠다. 그치? 예, 40개 보여줘. 아니, 40개 보여줄게 너무 많이 나오네.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0개? 네, 컬럼 리스가 총 몇 개인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럼 30개 보여자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노가다성이잖아.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죠? 리미트로 하지 말고 얘도 외웠으면 되죠. 자, 저희 유저스 테이블 거 찾는 걸 유저스 테이블 거만 찾을 거거든요. 유저스 테이블. 어? 관리자 아이디 뱃사가 되어 있는 유저스 테이블 거만 찾을 건데 그 외워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테이블 스키마도 넣어도 되지만 테이블 네임을 꼭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블 네임은 유저스 샵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는데 네, 좀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 드루파 다른 데이터베이스 유저스도 나오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조건 하나 더 걸자. 어떤 걸로?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젠드로 연결해 줘야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비합이면서 그중에 테이블이 유저스인 컬럼들이 나오겠죠. 컬럼 이름들이. 그리고 복사해서 하면은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는 내용들 다 저 5장에서 다 했던 내용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5장을 한번 좀 하시고 하셔야 돼. 아시겠지? 그래야지 내용이 쉽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컬럼 찾았어요. 컬럼. 여기 보니까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이메일, 스크린, 뭐 액티베이션 코드, 액티베이티드, 리셋 코드, 어드민. 찾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로그인, 패스워드, 이메일, 스크린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보지 않을까? 공격자들이. 네. 그럼 쟤는 이제 그 형식 갖고 와서 이제 어디서 찾으면 되죠? 그냥 바로 그냥 그럼 유저스 찾으시면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딴 쪽 데이터베이스면 어떻게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 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비합이니까 여기다가 꼭 이거 안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은. 자, 그럼 2번에다가 로그인 나오게, 3번에다가 패스워드 나오게, 4번에다가는 뭐 이메일, 뭐 순서대로 하면 되지 뭐. 이메일, 시크릿, 뭐 실제 뭐 관리자도 아니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네 개만 찾아볼게요. 자, 하니까 어때? 계정 나오잖아, 이렇게. 2번 컬럼에 로그인, 3번 컬럼에 패스워드, 여기 5번 컬럼 자리에 시크릿, 4번 컬럼 자리에 이메일, 이렇게 이제 다 나오게 되네. 그럼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 다 나오게 된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지금 보니까 뭐예요? 평문입니까? 저기 뭐야, 해시값인 거 같지?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빨리 터미널 해시 아이덴티파이어 실행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은 어떤 걸로 되어 있대요? SHA1으로 100%는 아니죠. 이걸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나와 있고. 컨트롤 C. 그다음에 구글에다가 해시 킬러 검색하면은 바로 안 나오고요. 여기 해시킬러.io 있죠? 여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 해시 크래커에서 SH1 크래커. 어차피 얘를 클릭하든 이걸 클릭하든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SH1 크래커 가서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만약 간단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실까? 그래서 복사해서 넣으신 다음에 저만 할게요. TY 캡처해야죠. 6J2K. 네, 보니까 어때? 패스워드 버그라고 나와 있잖아. 버그. 근데 간단한 패스워드니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계정도 어차피 위에랑 해시값이 똑같네. 얘도 버그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지금 하나 털린 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스 테이블에 이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까지 찾아봤고요. 요거 하이 레벨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하이 레벨로 바꾼 다음에 자, 여러분들 하이 레벨로 바꾼 다음에 이거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뭘로 다 하냐? 마지막 거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잠깐만. 하이 레벨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로우 레벨로 바꿨어요. 그 가끔은 이게 출력하는 게 그러니까 출력되는 칸이 별로 그러니까 한두 개밖에 없는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 출력하는 칸은 몇 개 없으니까 그럴 때는 컨캣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컨캣.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캣 1번에다가 아이디나 로그인 그다음에 또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컨캣 패스워드랑 이메일 스크립. 그러면 여기가 1번 컬럼, 2번 컬럼, 3번 컬럼, 그다음에 뒤에 4번, 5번 컬럼. 그럼 2번 컬럼에 아이디나 로그인, 그다음에 3번 컬럼에다가 이거 세 개, 다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캣이 원래 이렇게 문자를 합쳐주는 녀석이거든요. 어? 컬럼, 쉼표가 없구만. 자, 보니까 어때요? 여기 인덱스랑 로그인 같이 나왔죠? 그다음 여기는 패스워드랑 이메일이랑 시크릿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컨캣은 언제 쓰면 돼?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출력하는 칸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이제 합쳐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안 해도 되지. 뭐 요걸로 해도 볼만한 건 다 나오니까.
자, 그다음 이제 하이 레벨로 바꿔서. 네. 자, 하이 레벨로 할 때는 이거 다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맨 마지막 거 요거. 요걸 하시든 이걸로 하시든 뭐 요걸로 한번 더 볼까요? 콘캣. 네, 콘캣 이용한 걸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서치를 누르니까 이런 영화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SQL 인젝션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자, VIP 엔지키로 SQLi 언더바 1.php 자, 시나리오 페이지 열어서 자, 케이스 2가 저기 하이 레벨이잖아요. 자, 하이 레벨은 SQLi 언더바 체크 2번 함수를 사용한대요. 그럼 여기 gedit로 열어놓은 펑션 external.php에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SQLi 언더바 체크 하고 엔터. 아, 2번 사용하죠, 2번. 네. 네,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MySQL Real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한대. 이 함수가 뭐 하는 녀석인지 단어만 봐도 알겠다. 야, escap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자, 구글에다가 PHP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PHP 공식 사이트에 가서 뭐 한국어로 번역해서 봐볼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대? SQL 문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를 특수 문자를 어떻게 한대요? escape 한대요. 즉, 이 말은 특수 문자를 escape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이 레벨에서 제가 요거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escape 되는 대상이 아마 어떤 애들일까? 작은 따옴표? 그냥 문자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샵. 이것도 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 이런 것도 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야? 하나의 영화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 이름으로 검색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 SQL 인젝션 방지, 그 공격 방지하는 방법도 그 HTML 인젝션 그 방지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런 기호나 메타 캐릭터 이런 것들을 뭐 어떤 걸로 처리하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문자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다 해결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외로 해결책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용한 함수들이 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 그 요거는 이제 MySQL 전용으로 쓰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 함수, 잠깐만, 이게 이거야? MySQL Real Escape String? 응. 그러니까 이 함수는 MySQL 라이브러리 함수 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는 다음 문자 앞에 뭘 추가한대? 백슬래시를 추가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녀석들이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작은 따옴표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방지하는 방법은 비스무리해요. 그죠, 다? 네, 이제 여기 하이 레벨이 되겠고. 나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교재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교재도 보면은 그 유저스 탭을 찾는 걸로 해놨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이 유저스 탭을 찾는 거 다 했으면 히어로즈, 응? 히어로즈 테이블을 찾고 히어로즈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제를 유저스로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유저스로 다 한 다음에 복습으로 히어로즈 탭을 찾는 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SQL 인젝션, get 서치 이 시나리오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